자, 이제 유형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첫 번째 유형인데요. 그 유형 설명 첫 번째인데 유형 1에 어떤 문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왔어. 뭐냐면 262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라고 한다면 5와 중심이 같대. 중심이 같다라고 나왔어. 중심이 일치한다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야?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다?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아, 그럼 중심이 같고 그 다음에 2 컴마 얼마를 지나는 원을 찾으라고 했어?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똑같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 세워놓고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쪽은 0이고 얘는 얼마 나오겠어? 1은 r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r은 얼마이다? r제곱이 1이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야. 근데 질문이 뭐야? 얘가 a, 0을 지난다고 한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a를 넣고 여기다 0을 넣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니? a-2의 제곱 더하기 1은 1이니까 이거 사라지면 a-2의 제곱은 0이 돼서 a 값이 2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네. 그치? 다 이런 식이니까 유형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요. 유형 2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유형 2번은 어떤 식의 문제냐면 이렇게 돼 있지. 유형 2번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중심이 x축에 있냐, y축에 있느냐, 혹은 어떤 직선 위에 어떤 함수식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을 두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대표 문제 하나만 한번 해보자. 266번을 보면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x축 위에 있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x축에 있는 점이니까 중심을 뭐라고 할까? 중심 좌표를 뭐 k, 0이라고 둬볼까? 이렇게. 그리고 두 점을 지나야 어떤 점을 지나냐면 3, 마이너스 4도 지나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3 두 점을 지난대. 그러면 중심을 우리가 이렇게 뒀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애야. y 빼기 0의 제곱은 그냥 y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그거는 반지름 모르니까 반지름 이렇게 두는 거야. 근데 걔가 이 두 점을 지나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3-k의 제곱 더하기 마사를 대입하니까 16은 r제곱. 10을 대입해. 그럼 10-k의 제곱 더하기 9는 r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계산이 좀 어려워서 그냥 보세요. 변변 빼주는 겁니다. 변변 빼주면 이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겠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3-k의 제곱 빼기 10-k의 제곱 플러스 7은 0이 되겠죠? 요거 풀어주면 끝납니다. 6k 플러스 9 빼기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100 플러스 7은 0이야. 그럼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빼기 k제곱 더하기 20k 빼기 100 더하기 7은 0이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사라져. 그럼 두 개 더하니까 14k가 나오고 더하니까 이게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98이구만. 그래서 14k는 98, k는 7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k는 7. 네. k는 7이 아니네. 그죠? 여기가 98이 아니구나. 그치? 미안해요. 여기가 98이 아니었네요. 14.
14K-84는 0이 되겠네. 그러니까 K가 6인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K가 6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6을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해봐. K에다 6을 대입하면 이게 마3의 제곱이 9 더하기 16이니까 25잖아? 그래서 R제곱은 25가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인데 얘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C라고 나왔어. 그래서 A가 6이고 B는 0이고 C는 25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위해서 어디에 보냐면 269번을 보세요. 269번. 네, 이렇게 나와 있어. 269번에 중심이 Y는 X-3 위에 중심이 있대.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고 한 거니까 중심을 어떻게 두면 되겠니? A-3이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치?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두 점 뭘 지나냐면 1,4와 두 점 3,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찾아라 라고 나왔어. 질문이 그게 끝은 아니지만 그럼 일단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먼저 찾자. 그럼 원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면 돼. 중심 좌표가 저렇게 됐으니까 빼고 y 빼기 a 더하기 3은 r제곱이라고 쓰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x자리에다가 y자리에다가 1 마사를 대입해봐. 1-a 제곱 더하기 마사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3,1을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 들어가니까 여기가 5 마이너스 a야. 제곱은 r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연립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걸 1번,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1번을 전개해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n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r제곱. 그럼 얘가 2a 제곱 플러스 2는 r제곱이 나오겠다. 첫 번째,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는 r제곱.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34는 r제곱이 나오는 거야. 됐죠? 변변 빼줍니다. 그럼 이거 사라지고요. 얘들 사라져요. 그럼 얘가 16a 빼기 32는 0이 나와. 그래서 a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 a 자리에 2 대입하면 80 r제곱은 10이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방정식 다 나오네. a가 2고 r제곱이 10이야.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a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를 넣어줘. 이렇게. 그러면 x-2의 제곱. 얘는 x 이렇게 되겠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x축하고 이렇게 만난대요. 그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가 문제야. 그러면 우리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 원 중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거든?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되겠니? 0 무엇, 0이야. 그래서 y좌표가 다 0인 거야. 그래서 y자리에 0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하고 이거 1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얘가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이야.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일, 0이고 이 점 좌표가 5, 0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거리 어떻게 되겠어?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얼마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좀 풀어주면 되겠다.
야, 이 문제가 많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유형 3번이에요. 자, 내용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이고. 꽤 까달까달해요. 유형 3번 보세요. 제목은 핵심 키워드 지름의 양 끝점. 끝점 두 개. 끝점스. 그래서 끝점스. 양 끝점스. 자, 270번 봐보세요. 뭐냐면 아이고. 어떤 원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이 있고 한 점이 있어요. 근데 한 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또 다른 한 점의 좌표가 5, 1인 거야. 이때 얘하고 얘를 이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을 찾으라 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이라는 것이 결국 점들의 모임이니까 도형이라는 게 점들의 모임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점들의 모임, 그 모임의 점이기 위한 좌표에 관한 자격 조건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정식을 매번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공식을 외워서 풀잖아. 그럼 직선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지?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 중에 기울기 m을 체크한다. 원에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중심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직선에서는 기울기, 원에서는 중심을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럼 지름의 양끝이라고 할 때 이 원의 중심 좌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A, B의 중점이니까 2,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R 제곱이다. 그치? 아, 중심을 찾았으니까.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와우, 반지름은 어떻게 찾으면 되니? 이 거리가 반지름, 이 거리가 반지름. 이 거리는 뭐야? 지름이야. 그러니까 우린 요 거리 혹은 요 길이를 찾아주면 돼.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 찾아볼까?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x좌표끼리 빼고 저거 y좌표끼리 빼고 저거 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루트 13이니까 반지름 제곱은 13 되겠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답이겠죠? 당연히. 그치? 답은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응용 문제 하나를 한번 여러분하고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유형 4번. 되게 중요한 원이야. 세 점의 좌표가 given. 기부의 pp형.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유형 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세요.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먼저 보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을 지나는 원의 원 위에 세 점의 좌표를 주고 세 점의 좌표를 줘.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아, 좌표 3개 준다.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 위를 지나는 세 점의 좌표를 주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지. 세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주어졌어. 그럼 원의 중심을 P라고 해.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같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단어에서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냐면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은 CP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P에서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1번 방정식을 풀고 이렇게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줘서 원의 중심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풀자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야. 근데 자, 이거 이제 말을 바꿔보면 이거 이미 우리 한번 풀었었던 거야. A, B, C 세 점을 연결하잖아? 세 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옵니까? 삼각형 ABC가 나와. 그리고 바깥으로 도는 원은 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에요. 외접원이 중심이니까 이건 삼각형 ABC의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풀이 과정이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하, 외심. 그치? 외심. 이렇게 너희가 찾아주면 돼. 그래서 유형 4번 위에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 풀이에 관한 거라나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풀어 있어요. 대표 문제 하나를 한번 해봐야지. 배야. 아우 배야. 어딨어? 273번.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세 점 좌표 A 좌표 1,5 B점의 좌표 0,4 C점의 좌표 뭐야 이거 3,1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 세 점 A와 B와 C가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하나 있겠지. 중심 좌표를 P라고 하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있어.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럼 세 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AP, BP, CP가 똑같으니까 제곱도 같다. 하나, 둘, 방정식 두 개 세워보자. 맨 처음에 그러면 여기 적는 거야. AP의 제곱은 BP의 제곱과 같다. 이 점의 좌표는 X, Y로 둘, A, B라 두자. A, B라 두자. 그래서 외심 좌표 구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AP 제곱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돼? A-1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은 BP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이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찾아주면 되겠어? 이제 AP 제곱은 CP의 제곱과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AP 제곱은 바로 위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갖다 쓰고요. CP의 제곱을 찾으면 돼. 그럼 CP의 제곱은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이야. 계산해볼까, 이거? 그럼 어떻게 되지? 옆에다가 이제 나란히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다. 요거 먼저 정리하자.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는 오른쪽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자, 이제 요것도 정리해줘야죠. 요것도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A. 이건 똑같아요. 10b 더하기 25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야. 야, 귀찮더라도 계산해줘야 돼. 그죠? 여기서 누가 사라지냐면 사라지는 거 봐야 돼. a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그치? 왼편 정리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0b 더하기 16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이항할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2a 더하기 2b는 하고 16만 이쪽으로 넘겨. 10.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되겠다. 1번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자, 2번도 정리하세요. 얘도 정리할 거야. a제곱, b제곱.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b 더하기 26은 오른쪽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6a 더하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10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4a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은 0이야.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2b 플러스 4는 0이잖아? 근데 4를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두 번째 식. 그래서 얘랑 연립해주면 되겠다. 변변 빼세요. 3b는 9. 그래서 b는 3이고, b가 3이니까 a는 2가 나오겠다. 아유, 복잡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점의 좌표가 얼마, 몇이 나온 거야, 방금? 얼마 나왔니? a가 3이고, b가 2,3이 나온 거지? 네, 2,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은 뭐라고 해주면 돼? 원의 방정식 중심이 2,3이니까. 다 나왔네. 중심이 2,3이고, 이 점표가 1,5니까 반지름도 직접 찾자.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1 더하기 4, 루트 5가 반지름이야.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라고 하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a는
2, B는 3, C는 5. 더해주면 10이다. 라고 대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원의 방정식을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 네, 필수 예제 5번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 방금처럼 원의 방정식을 푸니까 어떻게 돼? 조금 귀찮지 않아? 귀찮죠? 그래서 자, 봐봐. 대표 문제 방금 했던 거 있지 않니? 방금 했던 거 있어. 방금 했던 거. 그래. 다른 문제 하지 말고. 페이지. 어때? 방금 했던 거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 문제. 방금 했던 거. 요렇게 해서 그렇게 외심 좌표라고 생각해서 풀었더니 조금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푸냐면, 이미 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도 잘 기억해봐. 정리해보고. 자, 얘가 이렇게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세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결국 외심이라는 것까지 똑같아. 그치? 여기 외심 좌표 구하라는 거하고까지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쵸? 그럼 외심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단 말이지. 요 길이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 삼각형 각각 3개가 나눠진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요 P에서 요 AB,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까요? AB에다가 딱 수선을 내리면 그게 중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중점이 됩니다. 여기가 거리가 똑같아져. P에서 여기까지 내려도 얘는 거리가 똑같아져. 그치? 3개 이렇게 쳐줘야지. P에서 AC까지 내려도 여기 거리가 똑같아져. 그래서 우리 외심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불렀어. 삼각형 3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죠. 1,5 이 점이 좌표가 0,4. 두 번째 풀이 잘 기억하세요. 이 점이 3,1이니까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자, 우리 수직 이등분선 중에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구해서 그 둘의 교점 좌표만 구하자. 셋 다 구할 필요가 없어. 2개만 구하면 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중점은 AB의 중점이니까 AB의 중점이죠? 네. AB의 중점이니까 이 점 좌표 뭐가 되는 거야? AB의 중점이니까 2분의 1, 2분의 9가 되겠지.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AB 기울기 여기다 써볼까요? AB 여기다 쓰자. 중점 좌표부터 먼저 쓸까? 그 다음에 이제 AC. 요거 안 구할래. 요거 안 구하고 요거 구할게요. 요거 AC, CA 기울기 중점은 2,3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 AB 기울기 찾아. AB 기울기는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요? AB 기울기는 1 빼기 0분의 5 빼기 4야. AB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이 수직이등분선, 요 수직이등분선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보자. 1번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지.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9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바로 1번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이제 2번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우리 AC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AC의 기울기는 A와 C니까 1 빼기 3분의 5 빼기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번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얘랑 곱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에 x 빼기 2 더하기 3이야.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이제 누구랑의 교점만 찾아주면 된다, 이제. 얘하고의 교점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원의 중심 좌표가 나오겠지. 그럼 찾아보자. 원의 중심 좌표. 자, 그럼 교점, 얘네들이 만나는 점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된다. 넘어가 봐. 마이너스 2분의 3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2가 나오고 x에다 2 대입하면 y가 3이 나와요. 그래서 P점의 좌표가 2,3. 원의 중심이자 외심 좌표가 2,3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제 2,3이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면 반지름이 루트 5가 나온다는 건 아까 우리 계산했잖아. 그래서 아까처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외심 하나 쓰지 말고 뭐라고? 그 외심에다가 그 외심은 외심이라고 쓰는데 그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거리가 다 똑같다 말고 각 꼭지점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하면 계산이 좀 더 편할 수가 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 2개 정도 더 남았어요. 마지막 설명 유형 5번입니다. 5번은 아까 우리 그냥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설명할 게 없어. 유형 5번은 하나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281번 같은 281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뭐 해볼까 내가 277번 할게요 그냥. 자, 대표 문제 한번 해보자.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더하기 8y 플러스 a는 0 이라는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각각 구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중심이 몇 컴마 몇으로 나왔냐면 b, c고 반지름이 5일 때 a, b, c를 찾으라가 문제인 거야. 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x제곱 빼기 10x라고 쓰고 요거 절반의 제곱인 25를 더해주고 빼준다. 그 다음에 y제곱 얘들도 y제곱 플러스 8y 그 다음에 요거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다. 남는 건 a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표준형으로 바꾸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하고 남은 거 요거 마이너스 41으로 넘어가니까 41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근데 이제 반지름이 5인데 이 부분이 이제 R제곱 형태가 되는 거잖아. 25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16이고요. 중심 좌표가 5,-4인데 그게 B, C니까 B가 5고 C가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세 점의 값을 다 찾았어. A 빼기 B 더하기 얼마를 하라고 했어? C를 하라고 했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7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아까 이미 유형에서 이미 해버렸던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하나 해버렸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을 유형 6번을 보세요. 유형 6번 중에 몇 번만 내가 설명해 볼까? 거기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보자. 283번 안 했던 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283번. 자, 거기 이렇게 나왔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 마이너스 4에 k-1 y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 이란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반지름이 2 이하가 돼야 되는데 반지름이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으라 라가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죠. 그럼 x제곱 빼기 4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빼기 4에 k-1 x는 하나밖에 없네. 그치? 1차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자, y 2차항, y 1차항 그 다음에 y 1차항의 절반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에 k-1이지. 이거의 제곱을 더해줘야 돼. 그럼 얘 제곱은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고 k-1의 제곱이야. 더해주고 다시 곧장 빼준다. 그리고 3k 제곱 빼기 5k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되겠죠? 네. 근데 정리하면 x 제곱 있고 얘는 y 빼기 2에 k-1의 제곱이 되겠고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볼까? 여기서 정리하자. 넘겨서 정리하자. 는 하고 이거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 k-1의 제곱이고 나머지 3k 제곱 더하기 5k 빼기 4가 될 거야.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8k 한 번에 씁니다. 3k 제곱 플러스 5k 빼기 4야.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게 뭐가 나오니? k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됐고 그렇지. k 제곱 마이너스 3k
정리했어. 그럼 반지름 부분이 K제곱 마이너스 3K인데 이게 이제 바로 뭐야? 얘가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R이 2보다 작으니까 R제곱은 4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가 R제곱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K제곱 마이너스 3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돼. 얘는 R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는 동시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풀어봐. 그럼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K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다. 하나 나오고요. 요거 풀어볼까? K로 묶으면 K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K는 3보다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돼. 얘와 얘를 동시 만족해 줘야 돼. 그래서 부동시 0보다 작다, 3보다 K는 크다, K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다. 그래서 여기가 최종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K의 범위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1, K, 0. 그 다음에 3, K, 4. 이게 답이야. K 범위. 그래서 문제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기 중에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3번 이렇게 써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안녕!